갑자기 한국으로 가라니요. 도대체 왜 IT 후진국인 한국입니까? 실리콘밸리 최고의 IT 기업에서 메타버스 주거공간 개발 총책임자로 일하던 제가 CEO 앞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봉 100만 달러, 자율주행차로 가득한 테크 캠퍼스, 최첨단 스마트홈에서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야 한다니요. 우리가 5년간 개발해온 스마트홈 기술이 이미 한국에서는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CEO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구현되고 있는 기술들은 우리가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분명 과장된 홍보 영상일 겁니다. 하지만 제 항의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CEO가 보여준 다음 자료는 더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곧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더 큰 비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했던 실리콘밸리의 오만한 개발자였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 메타비전의 메타버스 주거공간 개발 총책임자입니다. 연봉 100만 달러, MIT 컴퓨터공학 박사, 특허만 해도 50개가 넘죠. 자율주행차로 가득한 테크 캠퍼스에서 최첨단 스마트홈의 삶을 즐기는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CEO가 저를 호출했습니다. 마이클,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순간 사무실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한국으로 가라니요. 도대체 왜 IT 후진국인 한국입니까? CEO의 모니터에 영상이 하나 떴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죠. 처음엔 그저 비웃었습니다. 수직으로 뻗은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이 마치 디스토피아 영화의 한 장면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제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기술이 여기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요? 영상 속 아파트는 우리가 5년 동안 연구해온 모든 기술을 이미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죠.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뒤처졌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파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공항에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입국장에 들어서자 제 얼굴이 자동으로 인식되어 스마트폰으로 입국 신고서가 전송됐습니다. 터미널을 빠져나오는 동안 단 한 번의 서류 확인도 없었죠. 모든 것이 생체인증과 AI로 완벽하게 처리됐으니까요. 혹시 쇼케이스용 시스템인가? 의심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회사에서 준비한 숙소에 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근처 시그니엘 레지던스로 가주세요.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주며 뒷좌석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거대한 서버실의 LED 불빛같이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CEO가 보여준 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3년 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던 기술들이 이미 구현되어 있다니, 더군다나 후진국이라 무시하던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손님, 왼쪽을 보시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보입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수십 개의 빌딩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디스플레이처럼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회사가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 분명 뭔가가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갑자기 CEO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을 찾으세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차가 판교로 향하는 동안 노트북을 켰습니다. 우리 회사의 메타버스 주거공간 프로젝트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죠. 5년간 제가 총괄했던 이 프로젝트에는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초기 코드에서 낯선 주석을 발견했습니다. 한글로 된 짧은 메모였죠. 번역기를 돌리자 원본 코드 참조라는 의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혁신적인 기술이라 자부하던 것들이 어쩌면 한국에서 참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앞으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아파트들이 이번엔 마치 거대한 데이터 서버처럼 느껴졌습니다. 각 세대의 불빛들은 마치 수천 개의 프로세서가 작동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택시에 내려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와이파이 5G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길거리에서 와이파이라니. 믿기지 않아 속도 테스트를 3번이나 돌렸습니다. 실리콘밸리 본사의 4배에 달하는 속도였죠. 심지어 이건 일반 가정용 인터넷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하 주차장에서조차 신호가 끊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화상회의가 버퍼링 없이 진행됐죠.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와이파이가 아닙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메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고 각 세대는 마치 하나의 독립된 데이터 센터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모든 가전제품과 설비가 실시간으로 초고속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AI가 이를 분석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우리가 꿈꾸던 진정한 스마트홈이 이미 여기서는 현실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인터넷은 단순한 빠른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인프라였죠. 아파트에 도착하자 택시기사님은 아파트에 도착해서 몇 동에 가는 건지 물었습니다. 여기가 101동이시네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택시기사님의 말씀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통은 정문에서 내려줄 텐데 말이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자 깜깜한 공간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차량 감지 센서가 작동한 거겠죠. 택시가 멈추고 기사님이 먼저 내리셨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들 헤매시더라고요. 제가 안내해드리죠. 기사님은 제 캐리어를 꺼내주시며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저 게이트로 가시면 엘리베이터 홀이 나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시더니 근데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현관 앱을 실행하시고 여기 방문자 등록된 QR코드를 게이트에 찍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따로 문자로 오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 휴대폰을 보니 아까 도착하자마자 비밀번호가 와 있었네요. 아,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미리 층수를 입력하고 타셔야 해요. 밖에서 누르는 거예요. 안에는 버튼이 없어서 처음 타시는 분들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이런 친절한 설명을 듣고 보니 왜 기사님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신지 이해가 됐습니다. 기사님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게이트를 통과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디스플레이에 35라는 숫자를 입력하자 오른쪽 엘리베이터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 뭔가 다르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정말 버튼이 없었습니다. 대신 투명 디스플레이가 벽면 전체를 채우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날씨, 주요 뉴스, 심지어 엘리베이터 점검 정보까지 표시하고 있었죠. 35층에 도착하자 부드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 앞에 섰지만 열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숫자 키패드가 달린 디지털 도어록 앞에서 고민하던 차에 실수로 노트북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피곤한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문자함을 뒤적였습니다. 3502호 현관 비밀번호 2580샵. 2580샵을 누르자 삐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들어서자 모션 센서가 반응하며 차례로 불이 켜졌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 안전체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내 온도를 체크하는 소리, 환기 시스템이 가동되는 소리,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실내 공기질 점검을 시작합니다. 장시간 공실로 인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감지되어 환기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현재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감지했습니다. AI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모든 창문이 자동으로 미세하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장 앞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신발 살균 건조를 시작합니다.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멈칫했습니다. 대리석처럼 반들반들한 바닥이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죠. 이렇게 깨끗한데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될까? 문득 출국 전 받았던 한국 생활 가이드 메일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한국은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문화라고 했었죠. 처음엔 비위생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양말만 신은 발로 조심스럽게 한 발을 디뎌봤습니다. 예상과 달리 바닥이 차갑지 않았어요. 바닥 난방을 22도로 유지합니다. AI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이해가 됐습니다.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이유가 단순히 문화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온돌이구나. 실리콘밸리에서 연구하던 스마트 플로어 히팅 시스템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한국에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말만 쉬는 채로 들어서자 바닥의 따뜻함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집 전체가 포근한 온기로 감싸져 있었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대형 창문의 불투명도가 서서히 조절되며 서울의 야경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천 개의 빛나는 창문들이 마치 거대한 회로 기판처럼 보였죠. 잠들기 전 문득 바닥의 따뜻함이 궁금해져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Korean Traditional Heating System, 언도. 검색 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바닥 난방보다 더 오래된 기술이었고 현대 건축에서 말하는 라디언트 히팅의 원조였던 거죠. 기술의 효율성 최대 95%, 전기료 절감 효과 기존 난방 대비 30% 이상. 더 충격적인 건 이 전통 기술이 현대 스마트홈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각 방의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거주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최적의 온도를 유지했죠. 우리가 개발하려던 스마트 온도 제어 시스템인데 실리콘밸리에서 우리가 연구하던 기술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한국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이 이렇게 과학적이었다니요. 더 자세히 찾아볼수록 놀라웠습니다. 구들장의 열전도율, 고래의 공기흐름 계산법, 현대 건축공학의 원리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 아파트 온도 제어 시스템의 코드가 떠올랐습니다. 온돌의 원리를 AI와 결합한 이 시스템은 우리 회사의 특허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각 방의 온도가 0.1도 단위로 제어되고
거주자의 체온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절되는 시스템.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직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실리콘밸리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넥스트 빌리언 달러 컴퍼니가 될 거예요. 동료들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의 밤하늘 아래서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모든 빌딩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이미 이곳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죠.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설렘 반 두려움 반의 마음을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창문이 서서히 투명해지며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서울이 눈앞에 펼쳐졌죠. 마이클님, 오늘의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오전 9시 한국 지사 첫 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I의 음성을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침의 서울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반사되며 마치 거대한 프리즘처럼 빛났고 도로는 이미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지사 팀장님이었죠. 마이클님, 잘 주무셨나요? 첫 출근이라 많이 긴장되실 텐데 제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씻으러 욕실로 향했는데 거울이 스마트 미러로 바뀌며 오늘의 날씨, 미세먼지 정보, 그리고 출근 경로까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아파트의 엄청난 시스템에 놀라며 출근 준비를 하고 로비로 향했어요. 로비로 내려가자 팀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출근길이 막힐 수 있으니 지하철을 타고 가자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여기서 지하철을 탄다고요? 저는 의아했지만 팀장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한층 더 내려가자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된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아, 놀라셨나요? 우리 아파트는 지하철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편하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지하철 맞나요? 뉴욕의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크릴인도어가 설치된 깨끗한 승강장, 실시간으로 열차 정보를 보여주는 대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환경이 인상적이었죠. 마이클님, 이제 교통카드를 이렇게 대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 사무실이 있는 강남역까지는 6정거장이에요. 서울의 지하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이 100년 전에 멈춰 있다면 이곳은 마치 미래에서 가져온 듯했어요. 자기부상 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열차는 소음도, 진동도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실내는 도서관처럼 조용했고 승객들은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오지 네트워크는 지하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차량 내 디스플레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섰습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은 물론 각 역의 출구별 연결 시설과 주변 시설의 혼잡도까지 표시되었습니다. 환승 정보는 개인의 동선을 고려해 최적의 경로를 제시했으며 역과 연결된 모든 버스의 실시간 도착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스크린도어였습니다. 뉴욕에서는 매년 수십 명이 선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만 이곳은 그런 걱정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작년 겨울 뉴욕의 비극적인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타임스퀘어 역에서 한 여성이 선로에 추락했을 때 저는 무력하게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행히 역무원의 빠른 대처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날의 비명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투명한 벽이 승객과 선로를 완벽하게 분리했고 열차가 들어올 때만 자동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안전을 위한 2중3중의 장치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하철 안내 방송은 3가지 언어로 제공되었고 모든 안내 표지판에는 다국어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이주민들이 겪는 언어의 불편함이 이곳에는 없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이미 이곳의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강남역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과 회사 건물이 지하로 직접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대중교통도 이렇게 편할 줄이야. 잠시나마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 도착해 첫날이라 여기저기 인사하며 바쁘게 다니다 보니 어느새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회사 시계가 오후 10시를 가리켰습니다. 마지막 코드를 검토하다 보니 퇴근 시간을 한참 넘겼네요. 문득 배가 고파왔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한국 동료가 건넨 스마트폰에서 배달의 민족 앱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식당이 영업을 한다고요? 수십 개의 식당이 실시간 주문 가능 상태로 떴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은 물론 심지어 스테이크까지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레스토랑도 수두룩했습니다. 주문 시스템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시간 결제,
도착 예상 시간 안내는 기본이었고 지도에는 배달원의 현재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심지어 건물 35층의 정확한 위치까지 자동으로 인식했죠. 따뜻한 김치찌개 어떠세요? 이 가게는 새벽에도 배달이 가능해요. 30분 후 따뜻한 김치찌개와 치킨, 각종 반찬들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배달원은 건물의 스마트 출입 시스템을 통과해 정확히 우리 사무실 앞까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포장을 뜯자 뜨거운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시간에 겨우 차가운 샌드위치나 피자를 시킬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마치 레스토랑에서 막 나온 듯한 따뜻한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마치 식당을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야식을 먹고 퇴근하려는데 동료가 함께 가볼 데가 있다고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잠깐 들를 곳이 있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동료는 저를 회사 앞에 있는 편의점이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뉴욕에서는 이 시간에 작은 가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스문의 시간불이 환하게 켜진 편의점 안에는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사람들, 간단한 식사를 하는 직장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혼자 온 여성들도 편안하게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여기서는 편의점이 도시의 작은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은행 업무부터 택배, 공과금 납부까지 모든 게 가능하답니다. 테이블에 앉아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거리는 여전히 안전하고 활기찼습니다. 스문의 시간 편의점, 심야 배달,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도시 전체가 안전하다는 신뢰가 있어서겠지요. 실리콘밸리에서는 해가 지면 썰렁해지는 거리, 늘 불안에 시달리는 야간 영업인데 이곳의 평화로운 심야 문화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늦은 밤, 퇴근해서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있잖아.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전혀 아니야. 오늘 하루만 해도 말이야. 지하철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고 회사의 기술 수준은 실리콘밸리를 훨씬 앞서 있어. 아이들이 봤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화면 속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면 톰이랑 에밀리 방학이잖아. 여기 와서 직접 보는 게 어떨까? 아이들 코딩 교육도 세계 최고 수준이래. 게다가 잠시 말을 멈추고 노트북을 열어 국제학교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거기 한국의 모습인가요? 응, 나도 믿기 힘들어.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꿈꾸던 모든 게 여기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어. 아내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뉴욕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터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이들을 위한 영어 환경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이곳 회사의 공식 언어도 영어이고 거리의 모든 안내판도 영어로 되어 있어.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어요. 게다가 치안도 세계 최고 수준이야. 밤 12시가 넘어도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고 아이들의 등하굣길도 완벽하게 안전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일단 방학 동안만이라도 한번 가볼까요? 아내의 말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밤늦은 시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형형색색의 LED 조명이 빌딩을 수놓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IT 후진국이라 무시했던 이곳이 실리콘밸리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미 실현하고 있었으니까요. 스마트홈의 완벽한 구현,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5G 네트워크, 일상이 된 AI 기술. 이곳은 마치 10년 후의 미래에서 온 도시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아내와 아이들이 도착합니다. 방 안의 모든 준비는 끝났지만 자꾸만 이것저것 점검하게 됩니다. AI 시스템의 언어 설정을 영어로 바꾸고 아이들 방의 온도를 그들이 좋아하는 22도로 맞추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EO에게 보낼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 주어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양자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보안 시스템, 완벽한 스마트시티 구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이 모든 것이 이미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은은하게 빛나는 자전거 도로, 그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운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실리콘밸리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원한다면 IT 강국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곳에는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간다운 삶과 조화시키는 지혜가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낯선 타국이 아닌 저와 제 가족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실리콘밸리 메타비전의 수석 개발자 마이클 스미스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IT 후진국이라 생각했던 한국에서 오히려 미래를 발견한 그의 놀라운 경험담이었습니다. 스마트홈과 AI 시스템,
완벽한 대중교통, 24시간 안전한 도시, 실리콘밸리가 꿈꾸던 모든 것이 이미 현실이 된 대한민국. 그는 결국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이클 스미스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은 어떠셨나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닌 미래를 선도하는 IT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